내 이름은 김만수. 올해로 75세이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2년 전까지 아내 영자와 단둘이 살았다. 결혼 50년 차로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아들 민호와 딸 지연이는 너무나 잘 커서 각자 예쁜 가정을 꾸렸고 우리 부부는 아파트 근처 텃밭이나 가꾸며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소소한 삶이 좋았다. 우리 둘의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 평온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영자가 느닷없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부터였다. 2023년 1월, 유독 추운 겨울날이었다. 저녁을 먹던 중 영자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너무 뜬금없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웃으며 넘기려 하는데 영자의 눈빛이 심각했다. 나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모르게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50년을 같이 산 마누라가 이혼이라니. 진심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영자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며 입을 굳게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자가 왜 그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영자에게 뭘 부족하게 했지. 내가 섭섭하게 했나? 내가 이제 늙어서 힘들어졌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서로의 어색한 관계 속에서 몇 주가 흘렀다. 며칠 뒤에야 답답한 진실을 알았다. 영자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자 최민재라는 놈과 바람이 난 거였다. 민재는 이혼남에다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는 놈이었다. 영자는 그를 실버 요가 클래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다. 내가 보기엔 그저 운동 삼아 다니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 영자가 젊은 남자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였다. 어느 날 영자가 집에 와서 털어놓았다. 여보, 나도 한 번쯤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민재 씨가 나한테 새 삶을 주겠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새삼, 70대에 무슨 새삼. 나는 얼떨떨한 마음에 영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늙어가는 게 싫었어?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당신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해 내가 노력할게.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확고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안 돼. 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민재 씨와 같이 살고 싶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처음엔 버텨보았다. 영자, 당신 정신 차려. 그놈에 대해 뭘 안다고. 도대체 뭘 믿고 그래? 나이 차이도 30년이 나 나는데. 라고 소리쳤다. 영자는 여보 만수 씨, 나도 한 번쯤 행복하고 싶어. 당신이랑은 내 삶이 너무 지루했어. 라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지루했다고? 5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매일같이 밥 해주고 아플 땐 약 사다 주고 공주님 마냥 귀하디 귀하게 대하면서 겨울엔 같은 이불 덮고 자면서 최대한 맞춰주며 지냈는데 지루했다고? 나는 화가 났다. 너무 분했다. 정말 내가 50년을 헛으로 산 것 같았다. 인생이 다 끝나는 기분이었다. 그럼 가서 잘 살아봐. 라고 소리쳤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까지 들어갔다. 우리 재산이라 해봤자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을 다해서 3억 원 정도였다. 법원에서 절반을 영자에게 주라고 판결이 났다. 아파트를 팔아 현금으로 나눴고 영자는 1억 5천만 원을 챙겨 민재라는 작자와 떠나버렸다. 나는 남은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다. 그때 내 나이 73세, 영자는 70이었다. 영자가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자식들은 엄마를 욕하며 나를 위로했다. 민호는 전화로 아빠, 괜찮아요? 엄마가 미쳤나 봐요. 어떻게 그런 놈이랑 떠나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다 보고 컸잖아요. 아빠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진짜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라며 화를 냈고 지연이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빠 같은 사람 쉽게 못 만나요. 엄마 이렇게 나가서 젊은 놈이랑 퍽이나 잘 살겠어요? 몇 년도 못 가서 아빠 같은 사람 없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저도 이 일이 속상한데 아빠 너무 불쌍해요. 라며 울먹였다. 나는 괜찮다. 걱정 마. 라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텃밭에 나가도 영자가 옆에서 여보 이거 상추 잘 됐다. 라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TV를 켜도 영자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눈에 밟혔다. 밥을 먹을 때도 영자가 여보 국 좀 더 먹어. 라며 챙겨주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된장국을 끓이다가 영자가 좋아하던 맛을 떠올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정신줄을 놓다시피 멍하니 보냈다. 방에 틀어박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천장만 쳐다봤다. 한숨만 나왔다. 그러다 아이들의 걱정 속에서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만 하니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노인을 만나 친해지게 됐다. 박노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박노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만수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지. 라며 웃으며 말해주었다. 우리는 같이 낚시도 다니고 가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박노인이 만수야, 너 만약에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살고 싶다고 하면 다시 받아줄 거야. 라고 묻길래 글쎄 그런 일이 생기기나 하겠어. 모르겠다. 그땐 내가 어떻게 할지. 라고 대답했다. 어차피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서였는지 이런 대화가 별 의미는 없었다. 근데 그 와중에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다. 영자와 재산을 나누면서 생긴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원룸 보증금으로 쓰고 1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만 하던 중이었다. 어느 날 아들 민호가 나서줬다. 민호는 큰 투자회사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전엔 우리 집이 아파트는 있었지만 현금이 많지 않아 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민호야, 이 돈으로 뭐라도 해야 할까? 그냥 두면 썩을 것 같아서. 라고 내가 물었더니 민호가 대답했다. 아빠, 이건 기회예요. 제가 좋은 곳에 투자해 줄게요. 만약 잘못돼도 아빠 원금은 착한 아들인 내가 책임질게요. 농담 섞어 말하는 아들에게 나는 너만 믿는다. 라며 돈을 맡겼고 아들은 아빠 잘난 아빠 아들만 믿으세요. 라며 1억을 가져갔다. 얼마 뒤 민호는 아빠, 요즘 바이오 주식이 뜨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로 괜찮은 종목 골라서요. 아버지 돈은 거기에 투자할 거예요. 나는 주식은 문외한이라 너만 믿는다. 라고만 했다. 민호는 2023년 가을쯤 그 1억 원을 바이오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 처음엔 불안했다. 뉴스에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 번은 민호에게 야,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아빠 돈 다 날리는 거 아냐? 라고 물었더니 민호가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매일 시장 보고 있어요. 믿고 기다려요. 라며 안심시켰다. 민호는 매주 전화로 아빠,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곧 오를 거예요. 라며 상황을 설명해줬다. 어느 날은 아빠, 이 회사 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곧 나와요. 그때 주가가 뛸 거예요. 라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똘똘했던 아들 녀석이라 주식이라는 게 떨리고 불안했지만 아들 녀석을 못 믿을 일도 없었다. 놀랍게도 1년도 안 돼서 그 1억 원이 5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4년 여름 민호가 전화로 아빠, 대박 났어요. 지금 팔면 5억이 넘어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돈을 만들다니. 아들이 대단해 보였다. 정말이냐? 이거 진짜인 거 맞지? 라고 되물었다. 민호는 아빠, 제가 전문가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종목이었어요. 바이오 신약 개발 성공 발표나면서 주가가 폭등했어요. 라며 웃었다. 나는 얼떨떨한 마음에 그래, 그럼 얼른 팔자. 라고 말했다. 아들 민호는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떼고 4억 원이 넘는 돈을 내 통장에 넣어줬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나니 영자가 떠난 상처가 조금은 덜 아팠다. 나는 민호야, 너 덕에 아빠가 새 인생 찾았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 돈으로 나는 서울 외곽에 4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새 아파트를 샀다. 방 3개의 거실도 넓고 텃밭 대신 쓸 수 있는 넓은 베란다가 있는 곳이었다. 전에 보증금이랑 나머지 돈을 모으니 또 1억 원 정도가 돼서 이번엔 아들이 배당금이 나오는 안전한 주식에 넣으라고 알려줬다. 그렇게 또 안전한 주식에 넣어 놓았다. 배당금과 얼마 안 되는 연금은 생활비로 충분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간 날 아들 민호와 딸 지연이 가족들이 다 와서 축하 파티를 해줬다. 민호는 아빠, 이 집 진짜 좋아요. 제가 투자해준 보람이 있네요. 라며 뿌듯해했고 지연이는 아빠,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 없이도 잘하셨잖아요. 라며 나를 안아줬다. 나는 너희 덕이다. 라며 웃었다. 새 집에서 생활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햇살을 즐겼다. 민호가 추천해준 주식 앱을 보며 경제 공부도 조금씩 했다. 어느 날은 정원에서 상추를 심다가 영자 없이도 잘 살고 있네. 라고 혼잣말을 했다. 전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화제가 됐다. 만수야, 너 대단하다. 이혼을 당하고도 돈 벌어서 새 집 샀다며? 라며 부러워했다. 박노인은 만수야, 너 아들 잘 뒀네. 나도 너 아들 민호한테 투자 좀 부탁해볼까? 라며 농담을 던졌다. 나는 운이 좋았어. 우리 아들이 잘한 거지 뭐. 라며 맞장구 쳤다. 새 집에서 보내는 날들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나만의 베란다 미니 정원에 물을 주고 낮에는 박노인과 낚시를 가고 저녁엔 TV를 보며 소주 한 잔 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영자가 떠난 빈자리는 점점 잊혀져 갔다. 2025년 2월 겨울치고는 날씨가 따뜻한 날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무시결에 받은 전화 너머로는 떨리는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2년 만에 듣는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에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영자구나. 당신도 잘 지내지? 별일 없고? 웬일이야? 2년 만에 전화를 다 했네? 영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여보 나 좀 잠깐 만나줘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잠깐 고민했지만 너 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쾌히 대답했다. 그래 보자. 보면 되지. 그러고는 다음날 약속을 정하고 바로 만나러 나갔다. 영자의 첫인상은 정말 엉망이었다. 얼굴이 홀쭉해지고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진 채 서 있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나는 놀라서 얼른 그녀를 데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재는 어디 갔어? 영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 만에 입을 뗐다. 나 다 털렸어요. 그 민재 씨한테 다 뜯기고 쫓겨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그놈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영자의 모습을 보니 충격이 심하게 나를 내리쳤다. 영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다. 영자가 그동안 겪은 일을 하나씩 털어놓는데 그게 또 기가 막혔다. 영자는 내게 모든 걸 다 말해줬다. 민재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놈이 어떻게 전 재산을 다 앗아갔는지. 영자는 민재를 처음 만난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2022년 가을 문화센터에서 열린 요가 클래스 첫날이었다. 내가 운동 좀 해라. 건강 좀 챙겨야지. 라고 권해서 억지로 나간 거였다. 민재는 그 클래스에서 같이 운동을 시작했다. 40대 초반에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말투도 부드러웠다고 했다.
첫 수업이 끝난 뒤 민재가 영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누님, 나이에 비해 몸이 유연하시네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을 걸었다. 영자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았다고 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근데 민재는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 그날 영자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나도 아직 괜찮나?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그 뒤로 민재는 영자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수업이 끝나면 누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라며 카페로 데려가고 요즘 날씨 좋죠? 같이 산책할까요? 라며 동네 공원을 같이 걸었다. 영자는 그때마다 설렜다고 했다. 여보,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그런 설렘은 없었어. 민재가 나를 특별하게 대할 때마다 심장이 뛰더라. 민재는 작은 선물도 건넸다. 공원에서 주운 예쁜 돌을 주며 이거 영자 씨 닮았어요. 작지만 빛나요. 라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꽃집에서 튤립 한 송이를 사다 주며 영자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라고 웃었다. 영자는 그 튤립을 집에 가져와 꽃병에 꽂고 며칠을 바라봤다고 했다. 민재는 점점 영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어느 날은 누님, 제가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라며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영자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다. 민재는 저는 이혼하고 혼자라 외롭거든요. 근데 누님을 만나고 나서 힘이 나요. 라며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는 그 순간 완전히 넘어갔다고 했다. 여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때 민재한테 푹 빠졌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 민재는 요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걸어 영자 씨,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며 관심을 보였고 영자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며 이거 보면 저 생각하세요. 라고 속삭였다. 영자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영자는 민재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와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당신은 매일이 똑같았어. 아침에 밥 먹고 텃밭 가고 저녁에 TV 보고. 근데 민재는 달랐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 민재는 당신은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사세요? 라며 영자의 자존감을 띄워줬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영자 씨, 저랑 같이 살면 매일이 행복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영자는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여보, 내가 그때 당신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민재가 나한테 새 인생을 약속했거든. 영자는 그날 밤 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프기도 했지만 민재와의 삶이 기대되고 설레기도 했다고 했다. 결국 민재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혼 후 영자는 민재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민재는 처음엔 영자를 공주처럼 대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저녁엔 같이 영화를 보며 영자 씨,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속삭였다. 영자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민재는 당신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라며 꿈을 심어줬다. 영자는 민재 씨, 나 당신만 있으면 돼. 라며 모든 걸 맡겼다. 민재는 영자와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영자 씨, 우리 이렇게 평생 같이 다니자. 라고 말했다. 영자는 그 드라이브에서 민재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며 영자 씨, 자유롭지 않아요. 라고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는 처음엔 사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얼마가 좀 필요해요. 영자 씨가 도와주면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라며 부드럽게 돈을 요구했다. 영자는 사랑에 눈이 멀어 우선 5천만 원을 건넸다. 민재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시작한 척하며 새로 따낸 계약서를 보여줬다. 이제 우리 같이 잘 될 거예요. 라는 소리로 영자를 안심시켰다. 영자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민재는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우린 새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갈 거예요. 라며 환상을 심어줬다. 영자 씨 스페인 가봤어요.
거긴 모든 해물 요리가 다 맛있어요. 바다는 낭만적이고 대서양 연안의 노을은 정말 붉어서 영자 씨의 부끄러운 뺨과 닮았어요. 당신과 같이 그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난 그녀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다. 그런 말에 넘어가다니 정말 형편없는 사기꾼들의 멘트들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었다. 영자가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조금만 기다려요. 곧 큰돈이 들어올 거예요. 라며 얼버무렸다. 민재는 밤마다 집을 나가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왔다. 영자는 민재 씨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민재는 누나는 몰라도 돼. 나만 믿어. 라며 화를 냈다. 영자는 불안했지만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민재가 술에 취해 들어와 영자 씨, 나 힘들어. 라며 짜증을 내던 모습이 영자에게는 충격이었다. 몇 달 뒤 민재는 또 돈을 요구했다. 영자 씨, 이번엔 진짜 큰 기회예요. 나머지 돈을 투자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영자는 망설였다. 민재 씨, 나 돈이 그게 다야. 다 주면 나중에 어떻게? 라고 물었지만 민재는 당신이 안 믿으면 나도 끝이야. 라며 울먹이는 척했다. 영자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나머지 1억 원을 다 줬다. 민재는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어. 라며 영자를 안았다. 영자는 그 순간만은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다. 민재는 영자 씨, 우리 새 차도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라며 더 큰 꿈을 심어줬다. 근데 민재는 그 돈마저 도박에 탕진했다. 노름장에서 밤새 돈을 잃고 불법 토토로 마지막 남은 현금까지 날렸다. 민재는 영자에게 또 돈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는 영자에게 대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영자가 민재 씨 돈이 다 어디 갔어? 라고 따지자 민재는 본색을 드러냈다.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알아? 나도 너 때문에 망했어. 라며 영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영자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민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민재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꺼져. 라며 영자를 집에서 쫓아냈다. 영자의 옷과 가방을 문 밖으로 던지고 문을 잠갔다. 영자는 그 순간 문 밖에서 민재 씨 왜 그래? 나 어떡하라고? 라고 울며 소리쳤지만 안에 있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갈 곳이 없어 며칠을 사우나에서 떠돌았다. 사우나에서 자고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며 버텼다. 여보, 내가 그때 당신을 얼마나 떠올렸는지 몰라. 당신한테 상처 주고 매몰차게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너무나 쉽게 당신 떠나고 나 벌 받는구나 했어.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영자는 민재가 자신 말고도 다른 노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당신한테는 진짜 너무 미안해. 영자는 그때 길거리에서 나와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나는 영자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를 배신했지만 내 자식들을 낳아준 아이들 엄마이기도 했다. 내가 한평생 사랑했던 그녀를 두고 올 수 없었다. 그녀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 일단 들어와. 씻고 밥이라도 먹어. 자식들에게는 곧 말해야 했다. 지연이가 밑반찬 등을 챙겨 먼저 집에 찾아왔다. 아빠, 이 집 너무 좋아요. 여기로 이사 오기 너무 잘했어.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라며 웃다가 영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나는 지연아, 앉아서 얘기하자. 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이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하며 눈물을 쏟았다.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놈한테 속아서 다 잃고 이제 와서 아빠한테 돌아오다니 너무해요. 영자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만 했다. 지연이는 아빠, 엄마 받아주지 마세요. 아빠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또 고생해요? 라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민호에게도 말했다. 민호는 화를 참지 못했다. 아빠, 뭐예요? 엄마가 돌아왔다고요? 내가 투자해서 5억 벌어준 덕에 아빠 새 집 샀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뭐예요? 받아주면 안 되죠. 나는 민호야, 나도 마음이 복잡하다. 근데 쫓아낼 수도 없잖아. 라고 했다. 민호는 아빠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엄마가 아빠 인생 망쳤는데 또 받아주다니요. 내가 주말에 갈게요. 엄마랑 얘기해야겠어요. 라고 했다. 민호가 왔을 때 집안은 전쟁터 같았다. 민호는 영자를 보자마자 엄마, 무슨 얼굴로 여기 와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투자해서 아빠 돈 벌어서 새 집 사게 해줬는데 엄마가 뭔데요? 왜 이 집에 있어요? 아빠랑 저희는 다 무시하고 나갔으면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들어온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영자는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며 울었지만 민호는 용서?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슨 용서예요? 라며 악을 쓰며 받아쳤다. 지연이는 오빠, 진정해. 아빠가 결정한 거야. 라며 말렸지만 민호는 아빠가 약해서 그래. 라며 나까지 비난했다. 나는 민호야, 나도 마음이 복잡하다. 근데 엄마가 갈 데 없잖아. 라고 달랬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당신 여기 있어. 근데 다시 부부처럼 산다고 생각하진 마. 나도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잊을 수 없어. 영자는 고맙다고 앞으론 자기가 더 잘해 보이겠다고 울면서 말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한 집에서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다. 내가 밥을 하려고 하면 옆에 와서 조용히 돕는다. 내 옆에서 항상 공주처럼 살던 사람이 이젠 마치 시녀처럼 눈치 보며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 하지만 나도 예전처럼 그녀를 대할 수도 없다. 나갔다 들어오며 그녀가 좋아하던 찐빵을 사와 건네면 응, 고마워. 라며 기가 죽어 조용히 말한다.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나는 영자를 쫓아낼 마음이 없다. 내가 투자로 성공한 덕에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걸까? 아니면 50년을 같이 산 정이 남아서일까?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 웃기기도 하다. 70 넘은 마누라가 젊은 놈한테 바람나서 이혼하고 재산 나눠 갖고 갔다가 다 뜯기고 돌아오다니. 근데 나는 그 와중에 아들 덕에 5억을 벌어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게 영화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막장이라 욕할까? 어쨌든 이 사연을 유튜브 노후 사연에 제보했지만 제보하기 전까지 영자가 말렸다. 여보, 제보하지 말아줘. 라며 사정하지만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세상에 알려야지.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혹시라도 누군가 사기꾼들 같은 놈들에게 빠져들고 있는 우리 노인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멈춰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서다. 결국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날 것이다. 옛것이 좋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노후 사연이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다. 70대에도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나.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노후엔 조심하세요. 사랑도 돈도 사람도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김만수님의 사연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